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평일 오후. 커피 한 잔으로 가을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지만 워킹맘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 한 번에 몇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먹을 음식도 데워야 하고 귀가한 가족들이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틈틈이 업무 스케줄도 정리해야 하고요. 빨래가 돌아가고 전기밥솥이 밥을 하는 동안 청소기도 돌려야 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집안일을 하려면 수많은 전기 제품들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이런,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했나요? 왜 이래? 어머. 갑자기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전기가 스스로 차단됩니다.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요. 이럴 때 두꺼비 집의 스위치를 올려주면 전기가 다시 들어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볼트맨이라 불리는 김현탁 박사가 연구하는 곳인데요. 김현탁 박사는 최근 전자기 현상을 이용해 새로운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하고 대한민국 발명 대왕상을 수상한 발명왕이죠. 김현탁 박사가 개발한 소자는 전기가 흐르는 도체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구조적인 변화 없이 금속이 부도체로 바뀌는 금속 절연체 전이 현상이 적용된 거죠. 한마디로 칩의 성질이 온도에 따라 스스로 변하는 겁니다. 이 물질은 온도가 낮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인슐레이터, 그러니까 비전도체였다가 67도 정도에서 물질 내부가 변화되면서, 그러니까 전자전자 인터랙션에 의해서 물질이 변화되면서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도록 전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리와 같이 메탈이 되는 거고요. 67도 전에는 전류가 안 흐르도록 일반적인 나무처럼 형태가 되는 거고요.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일반 상식을 깬 새로운 물질. 부도체 상태의 물질에 전류를 가해봅니다. 일정 온도에 달하자 부도체에도 전기가 흐릅니다. 전자들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에너지가 커지면 물질의 구조적인 변화가 없어도 그 성질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건데요. 부도체가 도체로 전이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 물질인 바나듐 옥사이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바나듐 옥사이드를 금속 표면에 레이저로 증착시키면 금속 절연체 전이 현상을 띠는 물질이 되는 거죠. 이제 MIT 소자는 임계 특성이라는 게 있어서 임계 온도에서 저항이 약 10,000배 정도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통한 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약 한 300 마이크로, 3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칩을 만들어서 김현탁 박사팀이 개발한 금속 절연체 전이 물질은 크기 면에서도 놀라운데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300 마이크로밀리미터. 때문에 한 번에 반도체 공정으로 얻는 칩의 양이 상당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얼마나 매운지 한번 볼까요? 열을 가하니 전류가 흐르고 그러다 열이 과해지면 더 이상 수치가 변하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스스로 전기를 차단한 건데요. 일상에서의 다양한 쓰임이 기대됩니다. 이것은 현재 화재 감지기로 상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고 뒷면을 보면 거의 부품이라고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존 기술로 보면 이게 바이메탈입니다. 바이메탈에 0.2mm의 공극이 있어서 열을 받게 되면 그 0.2mm 바이메탈이 망곡 현상에 의해서 붙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붙어서 이쪽으로 흘러서 전류가 가게 되는 이런 기존 기술의 바이메탈 기술과 이런 MIT 기술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죠. 예. 기존의 전기 차단 스위치는 다소 복잡합니다. 도선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메탈 금속판이 달아올라 휘어지면서 기계식 접점을 끊어 제어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라고 해서 그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그 전선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걸 너무 올라가게 되면 전선에 열이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들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전류를 끊어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MIT 소자는 바이메탈 방식과 달리 도선의 온도가 올라가면 MIT 칩이 급격한 저항 변화를 감지해 전자적으로 과전류를 차단하는데요. 더 이상 기계식 계전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덕분에 크기도 확 줄었는데요. 에어컨, 냉장고, 화재 경보기, LED 스탠드 등 다양한 제품들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전류량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기존 방식은 열이 과해지면 전류량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MIT 칩의 경우는 전류량이 일정 수치에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큰 꿈을 가져서 그런 한 손에는 아까 근본적인 연구하는 거, 한쪽에는 기술 개발하는 거. 이 기술 개발도 사이언스가 백그라운드가 없는 기술 개발은 남의 그 사이언스를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천 연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탄생할 적에 신개념이 나올 적에 이미 신개념을 탄생한 사람이 원천 특허를 원천 기술을 개발해버리거든요. 우선권을 확보해버리기 때문에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되려고 하면 저와 같이 한쪽에 사이언스를 가진 기술 개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지. 이거는 남의 거 가져오고 지가 했다면 응용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죠. 바이메탈 스위치가 세상에 등장한 지 91년.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던 100년 기술을 뒤집은 MIT 소자. 불가능하다는 싸늘한 시선에도 흔들림 없이 본질에 닿기 위해 자신의 연구 일생을 바친 과학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전력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용하게 될 살아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요. 우린 오늘도 여전히 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딸 무슨 책 읽어? 근데 좀 어둡다. 불 좀 켜줄게. 와. 어쩌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전기 에너지는 우리 생활의 시작. 전기 에너지는 증기 에너지 아닌데. 전기 에너지 알았어, 다시 시작. 인류의 일상을 지배한 전기. 그리고 인간이 전기를 보다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물 볼트맨의 MIT 칩. 100년 기술을 뒤엎은 볼트맨에서 새삼 깨닫습니다. 저마다 가슴에 불가능한 꿈을 품어야겠다고.